1977년에 지구에서 발사한 보이저 1호와 2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두 탐사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공간을 향해 총알 속도의 20배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2호는 우리 지구로부터 약 204억 킬로미터,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243억 킬로미터나 되는 먼 곳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두 대의 탐사선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다른 천체에 끌려가거나 충돌하지 않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지? 실제로 보이저 탐사선은 지금까지 47년 동안 총알의 20배 속력으로 우주공간을 질주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무엇과 충돌한 일이 없었죠. 누군가 방향 조절을 해주지 않는 무인 탐사선인데도 말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각종 행성들, 소행성들, 소천체들이 많이 있는데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은 단 한 번도 이런 것들과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47년 무사고 비행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이유들을 보겠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천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탐사선이 우주 공간을 비행할 때 방해를 많이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비행 중에 다른 천체의 중력에 끌려가거나 충돌하는 위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주는 사실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천체들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선이 다른 천체에 끌려가거나 충돌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각종 행성들과 소행성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우리 태양계 안에서조차 대부분의 천체들은 서로 수십만에서 수천만 킬로미터까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극단적으로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천체들 중에 유명한 것은 명왕성과 그의 위성인 카론인데요. 서로 2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두 천체를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보면 이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거리와 비슷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딱 붙어있는 천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지구와 달도 상당히 가까이 붙어있는 편인데요. 서로 38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행성 간의 거리는 훨씬 더 까마득합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때의 거리가 5,60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실제 크기와 거리 비율로 보면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본 바와 같이 천체들은 그 크기에 비해 그 사이의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거대하지만 이들 사이의 공간은 훨씬 더 광대하죠. 그래서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 여행하면서 특정 행성이나 다른 천체와 충돌할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입니다.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은 현재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 공간을 여행 중인데요. 이 공간도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고 우주먼지나 소행성, 해성 조각과 같은 작은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분포도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탐사선에 손상을 입힐 확률이 낮습니다. 아무리 우주 공간이 한적하게 비어있다고 해도 충돌할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보이저 탐사선의 비행 궤적을 아주 세심하게 계산해서 발사했습니다. 탐사선이 다른 천체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다른 행성들의 중력을 역이용해서 탐사선의 속도를 높이고 방향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을 중력 도움이라고 합니다. 탐사선이 행성 근처를 지나갈 때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추가적인 속도를 얻고 탐사선의 궤적을 꺾어주는 방식입니다. 탐사선이 행성 근처를 지날 때 행성의 중력은 탐사선을 끌어당기게 되죠. 탐사선은 행성의 운동에너지를 획득하고 엄청난 속도로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려집니다. 행성이 움직이는 속도는 대부분 총알 속도의 수십 배나 되기 때문에 탐사선이 얻게 되는 운동에너지 또한 상당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특히 목성과 토성을 지날 때 이러한 중력도움 효과를 극대화해서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는 빠른 속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중력도움을 이용하면 연료가 없이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보이저 탐사선이 이 속도를 수십 년 동안 늦추지 않고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대기 마찰이 없습니다. 일단 속도가 붙으면 탐사선은 그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뉴턴의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에 따라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계속합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 공간에서 받는 외부 힘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탐사선은 한번 가속되고 나면 별도의 추진 없이도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에 가까워서 공기 저항이나 다른 형태의 마찰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물체가 비행할 때 공기 저항과 같은 마찰력으로 인해 속도가 줄어들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이러한 저항이 없어서 탐사선이 한번 얻은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죠. 외부 에너지원이 없어도 수십 년 동안 우주를 계속해서 여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보이저 탐사선은 마치 던져진 돌멩이처럼 자기 몸을 관성에 맡긴 채로 날아가고만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항법 시스템을 사용해서 위치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스스로 우선순위에 따라 에너지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온보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지구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자체 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경우 스스로 해결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감지되면 보이저 탐사선은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거나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탐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 후에 지구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재 보이저 탐사선에서 지구까지 신호 전송을 하는 데만 거의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지구에서 전송하는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임무 수행하는 이런 자체 시스템은 필수적이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이렇게나 멀리 있는데 어떻게 지구까지 신호가 도달할 수 있냐는 것이죠. 보이저 탐사선에는 고성능 안테나와 송수신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아주 약한 신호도 잡아내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전 세계에 걸쳐 3곳에 거대한 패러볼릭 안테나를 보유한 딥스페이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스페인, 호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에도 보이저 탐사선과 지속적으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안테나들은 아주 먼 우주에서 오는 약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데이터 전송 속도는 떨어지지만 신호를 감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보이저 탐사선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고 최근 몇 달 동안 보이저 1호와의 통신이 두절되었다 다시 재개되는 등 노후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보이저 탐사선과의 대화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보이저는 계속해서 우주를 향해 나아가겠죠.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 여행을 계속하듯이 우리 또한 새로운 지식을 향한 여행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기심 그리고 우리의 꿈을 담은 보이저는 우주라는 무한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을 발할 것입니다. 태양계 끝자락 부근에 위치한 무섭도록 차가운 세계, 푸른 빛을 가진 신비로운 베일에 쌓인 행성. 저 먼 곳에서 불멸의 침묵을 지키며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있는 행성. 태양계의 7번째 행성 천왕성입니다. 이 차갑고 푸른 신비의 세계는 특이하게 자전축이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축에 대해 약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요. 천왕성은 97.77도나 기울어져 있죠. 희미하게 고리도 있습니다. 자전축이 누워 있으니 고리는 세워져 있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행성들은 공전축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이 크지 않습니다. 팽이가 돌아가듯이 자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천왕성은 자전축이 공전면에 거의 붙어 있어서
마치 공이 굴러가듯이 자전합니다. 이렇다 보니 천왕성의 극지방 한쪽 면이 긴 세월 동안 태양을 향하고 반대쪽 극지방은 한참의 세월 동안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천왕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는 84년이나 됩니다. 여기에다 천왕성의 이상한 자전축 기울기 때문에 한쪽 극지방은 42년 동안 태양빛을 받고 그 후에 42년 동안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자전주기는 17시간 14분 정도입니다. 거대 가스 행성들의 자전주기는 모두 빠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전 속도가 빠른 만큼 천왕성에서는 시속 900km의 강한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천왕성은 큰 덩치에 비해 기체 행성이라 밀도가 낮아서 중력이 지구보다도 작습니다. 지구의 88% 정도입니다. 천왕성이 기체 행성이라는 것은 딱딱한 지표면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인 기체층을 뚫고 들어가서 천왕성의 표면에 도달한다면 고체와 액체가 뒤섞여 마치 슬러시 같은 메탄으로 된 바다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대기 구성 성분 중에 메탄이 2% 정도 차지하는데 천왕성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이 메탄 기체가 푸른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너무 멀리 있다 보니 평균 기온은 영하 218도로 차가운 세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행성 내부는 햇빛을 볼 수 없는 어둠일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끝없이 펼쳐진 메탄 바다 위에 태풍과 번개가 끊임없이 천왕성 표면을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스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서 사실 행성 표면 탐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천왕성 대기 상층부에서 냄새를 맡아볼 수 있다면 썩은 달걀 냄새나 시체 냄새보다도 훨씬 지독한 냄새가 가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 상부의 주성분이 황화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게 생겼는데 실상은 썩은 냄새로 뒤덮인 행성이죠. 이렇게 천왕성은 탐사하기도 어려운 데다 너무 멀리 있기까지 해서 아직까지 천왕성에 직접 도달해서 관측한 탐사선은 1986년에 보이저 2호가 유일합니다. 당시 천왕성 상공 81,500km 지점까지 근접해서 천왕성을 촬영하며 분석을 했습니다. 탐사선 말고도 고성능 우주망원경 등으로 천왕성의 실제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왕성 실제 촬영본들을 생생하게 구경해 보겠습니다.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사진과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사진을 합성한 것입니다. 얇은 고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 부분은 오로라입니다. 1986년 1월 14일 보이저 2호가 127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밋밋하고 특징 없는 모습입니다. 2004년 7월 11일과 12일에 이틀에 걸쳐서 케크 망원경으로 촬영한 천왕성의 사진입니다. 밝은 점들은 오로라입니다. 2011년 11월 허블 망원경으로 천왕성 사진을 촬영했는데 색상 처리를 한 사진을 보면 빨간색으로 고리가 보입니다. 찬드라 망원경을 통해 X선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고리의 구성이 좀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사진, 허블 우주 망원경의 자외선 이미지, 제미니 천문대의 관측 사진을 합성한 것입니다. 흰색 점은 오로라인데요. 천왕성이 자전함에 따라 오로라의 위치도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실제 색상의 사진, 오른쪽은 자외선 등으로 필터 처리된 사진입니다. 천왕성의 남반구 사진이고 북반구는 태양빛이 닿지 않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1986년 1월 25일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을 지나쳐 날아가서 촬영한 것입니다. 2023년 2월 6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적외선 촬영한 것입니다. 주변에 위성 6개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황색빛으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멀리 있는 은하들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적외선 촬영한 천왕성을 크게 해서 보면 뚜렷한 특징들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촬영본에서는 상당히 밋밋해 보이고 고리도 잘 볼 수 없었는데요. 적외선 촬영본을 보면 고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대기가 역동적으로 흐르는 것도 보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천왕성의 북극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폭풍이 보입니다. 극초단파 관측을 통해 본 사진입니다. 여러 파장 대역으로 본 3개의 사진인데요. 극지방에서 거대한 폭풍이 지속되는 것이 보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하고 색상 처리가 된 사진입니다. 고리가 뚜렷하게 보이고 주변에 위성이 10개 정도 보입니다. 2003년 8월에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하고 색상 처리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도 주변에 위성들이 보입니다. 1986년 1월 21일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천왕성의 고리입니다. 고리가 9개 정도 보입니다. 고리 근처에서 돌고 있는 작은 위성 2개가 보입니다. 위성의 지름은 대략 20km, 30km입니다. 푸른 행성 천왕성. 행성이 푸르다는 아름다운 표현은 대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칭합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끝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죠.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오늘 본 천왕성도 우주 멀리 나가서 촬영하면 똑같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비록 지옥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지만 아름다운 푸른빛을 가진 행성. 먼 훗날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천왕성의 신비한 빛깔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네요. 머나먼 곳, 태양빛도 잘 닿지 않는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푸른빛이 아름다운 해왕성을 봅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라는 지위는 참 변동이 많았습니다. 2006년도에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박탈당하기 전에는 명왕성이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웃기는 사실은 명왕성의 궤도가 20률이 너무 커서 해왕성의 궤도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서 1999년까지는 명왕성이 해왕성 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해왕성이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다시 명왕성이 해왕성 궤도 밖으로 나가 마지막 행성이 되었다가 2006년에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분류되면서 다시 해왕성이 태양계의 최외곽 행성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거리는 약 45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30배나 되는 까마득한 곳입니다. 너무 먼 거리에 있다 보니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164년 320일이나 됩니다. 2023년 6월 태양계 내에서 현재 해왕성이 위치한 자리는 조선왕조 시대 25대 왕 철종이 다스리던 서기 1858년도에 위치했던 그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왕성은 한 바퀴 공전도 못합니다. 자전 주기는 약 16시간입니다. 다른 가스 행성들처럼 자전은 빠른 편입니다. 해왕성은 딱딱한 지표면이 없는 가스 행성이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위도마다 다릅니다. 적도 부근의 자전 주기는 느려서 18시간 정도 됩니다. 극지방 부근의 자전 주기는 약 12시간 정도로 아주 빠릅니다. 다른 가스 행성들도 적도와 극지방 자전 속도 차이가 있는데 해왕성은 이 편차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해왕성은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댑니다. 바람이 센 곳은 시속 1900km의 미친 속도로 바람이 부는데 음속인 시속 1190km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대기압이
지구의 1000배나 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높기까지 해서 만약 해왕성에 탐사선이 진입한다면 산산조각 나버릴 것입니다. 해왕성에서 눈에 띄는 거대한 폭풍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시속 2000km가 넘는 속력으로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기의 구성 성분은 수소가 80%, 헬륨이 19%, 그리고 1% 미만의 메탄이 주를 이룹니다. 이 1%가량의 메탄의 존재로 인해 해왕성은 푸른빛을 보이는 것입니다. 해왕성의 두꺼운 기체층을 뚫고 들어가서 행성 표면에 도착한다면 고체와 액체가 뒤섞인 슬러시 같은 메탄으로 이루어진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대기도 두꺼워서 표면 환경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암흑의 세계일 것입니다. 암흑 속에서 강력한 바람과 함께 출렁이는 끝없는 메탄 바다를 상상하면 무시무시합니다. 해왕성은 다른 가스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고리가 있는데 가느다란 편이라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해왕성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해왕성에 탐사선을 보내어 그곳까지 신호를 보내는 것만도 4시간이 걸리고 해왕성에서 보낸 신호를 받는 시간도 4시간이 걸리니까 교신하는 데만 8시간이나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해왕성을 방문한 탐사선도 1989년에 보이저 2호 하나뿐입니다. 그래도 당시에 보이저 2호가 촬영했던 사진들과 현재의 고성능 망원경으로 해왕성을 촬영한 귀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1989년 8월 25일 보이저 2호 탐사선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해왕성 대기에 거대한 폭풍, 대흑점이 보입니다. 이런 거대한 폭풍의 풍속은 최대 시속 2400km까지 도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이 풍속 수치는 2003년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초강력 태풍 매미 최대 풍속의 10배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보이저 2호가 촬영한 해왕성의 구름 사진입니다. 구름이 주변의 푸른 대기보다 높이 솟아서 그림자가 보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적외선 촬영한 사진입니다. 고리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현재까지 해왕성 고리를 촬영한 것 중 가장 선명한 사진입니다. 행성 표면에 밝게 보이는 것들은 메탄 얼음으로 형성된 구름들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것들입니다. 왼쪽은 해왕성의 자연광 사진이고 오른쪽 2개 사진은 색상 처리된 것입니다. 해왕성 주변에 몇 개의 위성들이 보입니다.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왼쪽은 천왕성, 오른쪽은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지름은 천왕성보다 아주 조금 작고 질량은 천왕성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대기에 메탄이 존재해서 푸른빛을 발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천왕성이 해왕성보다 더 밝은 색상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천왕성의 대기에 연무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우주 속에 감춰져 있으면서도 항상 푸른빛을 발하는 해왕성. 지구로부터 44억 km 떨어진 거리. 빛의 속도로 4시간 걸리는 곳. 너무 멀어서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30여 년 전 우리 대신 이곳을 방문한 보이저 2호가 촬영한 해왕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에 우주 공간으로 가장 멀리 떠난 탐사선 보이저 1호,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을 최초로 근접 비행한 탐사선 보이저 2호. 두 친구는 태양계 바깥으로 드넓은 우주 공간을 향해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전반부에서는 두 보이저 친구의 기가 막힌 스토리를 먼저 들어보고, 후반부에서는 그동안의 여정 동안 촬영해온 행성들과 우주의 생생한 사진을 함께 구경해 보겠습니다. (1977년 8월 20일)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되고 보름이 지난 9월 5일 보이저 1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생긴 탐사선을 두 대나 발사했을까요? 첫 번째 목적지도 두 대 다 동일하게 목성인데,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비행 경로로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호는 목성, 토성,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탐사하기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태양계 행성 탐사를 진작에 다 마쳤고, 발사한 지 46년이나 지난 현재에도 태양계 바깥 세계로 나가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나사 JPL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실시간으로 보이저 탐사선이 얼마나 멀리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에서 약 239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2호는 약 200억 킬로미터 떨어진 상태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천문 단위로 1AU라고 합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159.7AU, 2호는 133.2AU 거리까지 간 상태입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에서부터 빛의 속도로 약 2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까지 갔고, 보이저 2호는 빛의 속도로 18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탐사선에서 지구까지 통신 신호를 보내면 신호가 도착하는 데만 하루 가까이 걸립니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속도가 시속 61,200km, 보이저 2호는 시속 55,350km로 태양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1분 만에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주파하는 속도죠. 이제부터 보이저 1호와 2호가 그동안 탐사한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977년 8월 20일 보이저 2호 먼저 발사, 9월 5일 보이저 1호 발사, 12월 10일 보이저 1호와 2호가 같은 날에 화성과 목성궤도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대를 진입하게 됩니다. 보이저 2호가 지구에서 더 빨리 발사되었으나 이제 두 탐사선이 비슷한 선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보이저 1호가 2호를 추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1978년 9월 8일 보이저 1호가 소행성대를 빠져나오고, 10월 21일에는 보이저 2호도 뒤따라서 소행성대를 탈출합니다. 1979년 1월 보이저 1호는 드디어 목성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목성에 접근하면서 계속 촬영한 사진들을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5일 보이저 1호가 목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후로 약 40일 동안 보이저 1호는 목성 주변을 지나치며 탐사를 계속했고, 4월 13일부로 목성 탐사를 마치고 다음 행성인 토성으로 향했습니다. 12일이 더 지난 후에 4월 25일 보이저 2호가 목성 가시권에 도달합니다. 이후로 약 한 달 동안 보이저 2호는 목성 주변을 지나며 탐사를 계속했고, 8월 5일부로 목성 탐사를 마치고 다음 행성인 토성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8월 22일 보이저 1호가 먼저 토성의 가시권에 도달했습니다.
이후로 약 한 달 동안 보이저 1호는 토성 주변을 지나며 탐사를 계속했고 12월 14일부로 토성 탐사를 마치고 이제 태양계 바깥 공간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1981년 6월 보이저 2호가 토성의 가시권에 도달했습니다. 이후로 약 한 달 동안 보이저 2호는 토성 주변을 지나며 탐사를 계속했고 9월 25일부로 토성 탐사를 마치고 다음 행성인 천왕성으로 향했습니다. 천왕성으로 향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약 4년이 걸리는 여정이었는데요. 갑자기 보이저 2호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원인을 찾아서 카메라를 정상 작동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 천왕성과 해왕성을 방문한 탐사선은 보이저 2호가 유일한데요. 하마터면 우리는 천왕성과 해왕성의 근접 촬영본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토성을 떠난 후 약 4년이 지나서 1985년 11월 천왕성이 보이는 위치까지 도달했습니다. 이후로 약 한 달 동안 보이저 2호는 천왕성 주변을 지나며 탐사를 계속했고 2월 25일부로 천왕성 탐사를 마치고 다음 행성인 해왕성으로 향했습니다. 3년 이상 걸려서 1989년 6월 드디어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이후로 약 한 달 동안 보이저 2호는 해왕성 주변을 지나며 탐사를 계속했고 10월 2일부로 해왕성 탐사를 마치고 태양계 바깥 세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로 약 4개월 후 1990년 2월 보이저 1호는 명왕성 궤도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요. 보이저 프로젝트를 함께한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기발한 제안을 했습니다.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지구 방향 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한번 촬영하는 것이 어떻소? 많은 전문가들은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보이저 1호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만약 카메라를 돌렸다가 태양광선 때문에 렌즈가 손상된다면 어떡할 거요? 그러나 당시 나사 국장은 칼 세이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덕분에 보이저 1호는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1990년 2월 14일에 촬영된 이 사진입니다. 이 작은 점 하나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하고 8년 후 1998년 2월 17일 보이저 1호는 이미 태양계 밖에 나가 있던 파이어니어 10호 탐사선을 추월해서 공식적으로 가장 먼 우주까지 나간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보이저 1호는 69.419AU까지 나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2004년 12월 17일 94AU에서 보이저 1호는 말단 충격을 통과합니다. 말단 충격이란 태양에서 강하게 불어나가는 태양풍, 우주가스나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매질, 이것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태양풍의 속도가 느려지는 지점입니다. 보이저 1호가 이제 태양계의 영향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이죠. 그로부터 3년 후 2007년 12월 10일 보이저 2호도 말단 충격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먼 여행을 하는 동안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은 전력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두 대의 보이저 탐사선을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가동시키기 위해 기능을 하나씩 꺼가면서 전력을 아끼고 있습니다. 2010년에 보이저 1호는 태양풍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는 구간까지 도달했고 2012년 8월 보이저 1호는 태양권 계면을 통과해서 태양풍이 전혀 불어오지 않는, 즉 완전히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두 보이저 탐사선은 태양계 밖에서 우주가스나 먼지 등의 성간매질을 연구 중입니다.
아마도 2025년 이후에는 두 탐사선의 전력이 부족해서 탑재된 탐사 장비들이 작동을 멈추고 지구와 교신을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보이저 탐사선은 계속해서 검은 우주로 끊임없이 항해를 지속할 것입니다. 다른 천체와 만나 중력으로 끌려가지 않는 한 끝없는 우주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날아갈 것입니다. 검은 바다를 탐험하는 항해자, 보이저 탐사선. 가지 말라는 곳은 더 가고 싶고, 하지 말라는 짓은 왜 더 하고 싶은 걸까요? 호기심 때문이겠죠. 인류는 항상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왔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멀리 항해를 떠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우주 탐사 역사에도 이 탐험 정신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 간 것은 그 이름이 항해자라는 뜻을 가진 보이저입니다. 1977년에 나사는 보이저 1호와 2호를 발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포함한 태양계의 외행성계에 속한 천체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몰랐던 사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대의 탐사선은 태양계를 벗어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 공간을 향해 끝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사된 지 35년이 지난 2012년, 보이저 1호는 드디어 태양계의 영향권을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는데, 태양권 계면을 넘어가면 태양에서 분출되는 막강한 태양풍이 더 이상 불어오지 않습니다. 이로써 태양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 가스나 먼지 등의 성간매질을 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년이 더 지난 2018년에는 보이저 2호도 뒤따라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습니다. 뒤따라 통과했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보이저 1호와 2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보이저 1호와 2호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를 비롯한 다른 탐사선들의 위치까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와 파이어니어 10호, 11호의 위치까지 보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사된 지 몇 년, 몇 달이 지났는지 나옵니다. 46년이 넘었습니다.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 마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킬로미터 단위로 바꾸면 보이저 1호는 우리 지구에서 242억 킬로미터 이상 날아갔고, 보이저 2호는 201억 킬로미터 이상 날아갔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탐사선이 날아가는 속도, 보이저 1호는 초속 16.99km.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28초 만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약 20배나 더 빠릅니다. 보이저 2호는 초속 15.37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31초 만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로는 얼마나 걸리는 거리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광속으로 22시간 27분, 보이저 2호는 광속으로 18시간 41분 거리까지 갔습니다. 총알 속도의 20배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아직 광속으로 하루 거리도 못 갔네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광속으로 4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데 현타가 세게 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 보이저 탐사선은 겨우 이만큼 날아간 것입니다. 현재 보이저 탐사선의 속도로 계속 날아간다면 7만 년이 넘게 걸려야 이 정도 거리까지 도달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저 탐사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이고 현재 아주 먼 곳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이저 탐사선들이 태양계 너머까지 직접 가서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양에서 불어나가는 태양풍이 아주 먼 거리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양은 초속 750km까지 이르는 엄청난 속도의 하전 입자들을 방출합니다.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하죠. 이 강력한 태양풍은 너무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구는 아주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태양풍 입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태양풍이 아주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멀리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거리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보이저 탐사선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태양풍이 어느 일정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우주의 성간에 존재하는 가스와 충돌하면서 느려지고 결국 태양권 계면이라는 경계면 밖으로는 태양풍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에 보이저 1호가 먼저 태양권 계면을 통과했는데 그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121AU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권 계면은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태양권은 들쭉날쭉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로 2018년에 보이저 2호가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고 1년이 더 지난 2019년에 과학자들은 보이저 2호가 확인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태양권 계면 바깥에서는 태양풍의 입자수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우주 방사선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 우주 방사선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초신성 폭발 등으로 인해 날아오는 것인데 에너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이 지구까지 도달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태양에서 방출되는 태양풍이 이 우주 방사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태양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호해줍니다. 태양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태양풍 입자들이 태양계 보호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양권 계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태양권 계면까지 도달하여 직접적인 측정 정보로 확인했다는 면에서 보이저 탐사선은 중요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해로운 우주 방사선을 저 멀리 밀어버릴 정도로 태양풍이 강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태양풍이 우리 지구 바로 앞에서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태양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걸까요? 지구의 자기장이 이상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의 여러 천체들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지구는 눈에 띄게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에 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큰 위험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태양풍, 두 번째는 우주 방사선. 응? 우주 방사선은 태양풍이 다 막아준다고 하지 않았나? 네, 태양풍이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일부는 태양풍을 뚫고 지구 바로 앞까지 도달합니다. 지구 밖 우주 공간에는 이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이 사정없이 휩쓸면서 지구를 계속 강타하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구 안에서는 그 어떤 우주복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잠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아무런 상해가 없죠.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풍도 막아주고 우주 방사선도 완벽하다 할 정도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 자기장이 이토록 강력하지 않았다면 태양풍이 지구를 훑어버리면서 지구의 대기를 우주 공간으로 다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다 보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이죠. 넓게 보면 우리는 이 척박하고 극단적인 우주라는 환경 속에서 태양계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지구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죠. 또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집의 보호를 받고 의복을 입어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고 또한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죠.
나를 감싸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환경과 소중한 이 세상에 대하여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은 그저 우주에 대한 흥미로운 학술적 소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보호받으며 살고 있다는 깨달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